반갑습니다. 경찰 아저씨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형사 생활을 10년 하면서 느꼈던 형사의 장점, 그리고 단점 3가지씩 말씀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장점은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월급이 조금 많다는 겁니다. 이 경제적인 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먼저 가족들이 있고 자기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월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강력팀은 근무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월급이 조금 더 많습니다. 하지만 강력팀이 그만큼 근무를 더 많이 했고 더 고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보수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양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출장도 많이 가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또 다양한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리고 여러 환경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환경을 보기도 하고 정말 불우한 환경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그 노숙자분들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 만나서 좀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구구절절한 인생 얘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제가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을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정말 다양한 인생을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책을 읽는 것처럼요. 그리고 한 번은 정말 고가의 PF를 본 적도 있거든요. 몇 천만 원, 몇 억짜리 이런 PF를 보기도 하고요. 가끔은 엄청 작은 정말 소소한 PF를 도난당했다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한 가지는요, 강력팀 형사 같은 경우는 자기 사건을 자기가 좀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사건의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투입하는 사람들의 양이나 아니면 난이도 이런 것도 좀 조절을 좀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다 라고 하면 이 사건은 좀 빨리빨리 해야 된다 라고 판단이 들면 사람들을 많이 또 불러 모아서 한 번에 같이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거는 좀 천천히 좀 가야 될 사건이다 라고 하면 좀 이거는 급한 사건 먼저 하고 좀 천천히 갈 사건은 좀 나중에 좀 미루는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다고 하면 조금 낮에는 피하고 저녁 시간으로 수사 시간을 변경하는 그런 것처럼 약간 유동성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건은 제가 강력팀에 있을 때는 한 15건에서 한 20건 정도 사건을 보유를 합니다. 적을 때는 한 5건 정도까지도 쭉 줄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 사건들을 제가 만약에 방치한다면 사건이 엄청 늘어나겠죠. 그렇게 하지 않고 항상 사건들을 조절하면서 20건 전후로 사건을 조절하면서 사건 수사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제가 좀 급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좀 빨리 가서 빨리빨리 또 하고 좀 천천히 해도 되는 사건들 같은 경우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사건 수사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에피소드로 얘기하면 제가 막내 때 절도 사건이 났는데 그 절도 사건이 제가 담당이었어요. 근데 그 담당을 하면서 사건을 좀 들여다보니까 범인들의 수가 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저 혼자 감당하기가 좀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우리 선배 여러 명들에게 다 얘기를 해서 이 사건은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막내지만 그 사건을 직접 리드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팀에서는 회의를 자주 하거든요.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면 이 사건은 어떻게 하자. 이 사건은 좀 빨리 해야 된다. 이 사건은 어떤 방법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 라고 회의를 자주 합니다. 그 회의가 단순히 탁상 공론이 아니라 어떤 사건에 대해서 좀 신속하게 더 안전하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얘기를 나누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내가 막내라고 하더라도 내가 고참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맞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항상 틀릴 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의견을 공유하면서 이 사건을 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점을 얘기하자면 당직을 해야 된다는 게 가끔씩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제가 강력팀에 있을 때는 4일에 한 번씩 당직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말은 4일에 한 번씩 집에 가지 못한다. 이 얘기가 똑같습니다. 제가 강력팀에서 10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계산해보면 2년 6개월은 제가 집에 가지 않은 거예요. 안 왔다기보다는 못 간 거죠. 근무를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가정에 좀 미안할 수도 있죠.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와이프가 혼자 집에서 아이들을 봐야 되고 그리고 어떤 급한 일이 있을 때 제가 집에 가지 못하고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죠. 그렇게 4일에 한 번씩 당직을 하거나 5일에 한 번씩 당직을 하면 가족들보다 파트너,
팀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한 팀원을요, 가끔씩 식구라고 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가족들보다 밥 먹는 시간이 더 많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가족처럼, 식구처럼 정을 나누고 서로 이야기하고 고민을 이야기하고 해야지만이 서로 편하게 사건 수사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더 안전하게 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정이 들게 되죠. 예전에 제가 처음 강력팀을 근무했을 때 저의 사수 선배님은 파트너 중에 사수는 아버지고 후배는 마누라다 라고 해서 항상 저를 마누라라고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당직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 단점으로 생겨나는 게 빨리 노화가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머리숱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강력팀 근무를 하면서 머리숱이 좀 많이 적어진 것 같아요. 한때는 강력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막 고민을 하고 집에도 많이 못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로 막 탈모처럼 머리가 굉장히 많이 빠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약간 직업병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선배님들 보면 진짜로 여기에 원형 탈모가 생겨가지고 처음에는 50원짜리만한 크기의 탈모가 생기다가 나중에는 500원짜리만하게 커지는 걸 보기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고민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쌓이고 하다 보니까 탈모가 오기도 하더라고요. 야간에 근무를 하다 보면 야간 출동할 때가 생깁니다. 어떤 강력사건이 발생했다,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무전이 오거나 전화가 오면 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출동을 해서 이런저런 대화도 하고 어떤 사건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1시간, 2시간씩 막 시간이 걸리기도 하죠. 어떤 때는 진짜 강력사건이 나면 예를 들어서 밤 12시에 진짜 강력사건이 났다 라고 하면 그날 밤 꼬박 새고 다음날에도 퇴근하지 못하고 저녁 늦게까지 근무하고 또 그 다음날은 또 아침에 또 일찍 출근해야 되고 그 기간이 뭐 1주일, 2주일 때로는 막 2달, 3달씩 넘어갈 때도 있거든요. 그렇게 큰 강력사건이 나면 피로도가 엄청나게 많이 쌓이죠. 그러다 보면 또 많이 늙는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실제 통계로 보면요. 경찰관이 퇴직을 하고 연금을 받으면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연금 받는 기간이 굉장히 작다고 그래요.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그만큼 사망하는 시기가 빨리 온다는 거죠.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아무래도 근무하면서 야간 근무를 많이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막 저녁에 돌아다니면서 뭐 신경 쓰고 또 막 야식 먹고 또 차에서 막 자게 되고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좀 사망 시기가 더 빨라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생각할 때 좀 스트레스를 덜 받자 그리고 많이 웃자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점 3번째는요. 생활이 많이 좀 불규칙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말에 쉬고 있다가 강력사건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전화가 옵니다. 출근하세요 라고 뭐 문자나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출근해야 되죠. 출근해서 수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1시간이 될지 2시간이 될지 몰라요. 그러다 보면 밤늦게 퇴근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다음날 또 일찍 가서 또 일해야 되고 밤늦게까지 또 일하고 퇴근하고 그런 생활이 막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형사를 할 때도 영화관에 가가지고 영화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이런 강력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빨리 출근하세요 라고 연락이 와서 가족들에게 미안하지만 가족들은 택시 타고 집에 가고 저는 출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또 가끔은 지방에 내려가 있는데 연락이 올 때가 있죠. 그러면 좀 지방에 있어서 바로 가지 못합니다 라고 연락을 하고 최대한 빨리 올라오죠. 그렇게 가끔씩 가족들에게 미안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형사의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10년 동안 형사 생활을 했고 지금도 형사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뭐 멋있어서 아니면 뭐 돈을 많이 받아서 이런 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재미있어서 그렇습니다. 형사 생활하면서 가장 좋았던 거는 정말 재밌었거든요. 제가 역마살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방에 가는 것도 굉장히 즐거웠고요. 그리고 지방에 가서 또 맛있는 것도 먹는 것도 좋았고 그 사람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사건 수사를 하는 것도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범인을 잡을 때도 좋았고 또 여러 가지 수사 기법을 통해서 이 사람을 범인이 누군지 특정하고 또 잡을 때 정말 재밌었거든요. 그 재미있었으니까 그렇게 긴 세월을 형사로 했던 것 같아요. 또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는 형사를 꿈꾸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형사가 다 멋있고 그렇지만 않아요. 굉장히 힘들 수 있고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사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성격도 많이 쾌활하게 좀 많이 변화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실수하지 않고 법을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은 장점 3가지와 단점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찰 아저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